얘들아, 요즘 뉴스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한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라는 내용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청년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라고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 일단 첫 잔 따르고, 다들 장가 왔지? 다 가져왔나? 얼른 가져와. 자, 다들 알겠지만 결혼이라는 거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 나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지낸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해.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수년째 너무 행복한 사람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으니까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 들고 온 그 소주병 그것도 도로 가져가라. 가져가. 저리 가 임마. 자, 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 결혼을 하면은 정말 행복할까? 라며 긴가민가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먼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 결혼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 큰 결정이고 아차 싶어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이 결혼이라는 행사가 무조건 행복해지는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 혹은 너라는 사람이 이 결혼이라는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한다면서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틀리 꼰대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싶잖아. 나 자신의 삶의 질이 올라갔으면 하잖아. 나이 많이 드신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윗세대인 거의 뭐 암모나이트 화석 정도 되는 선조들이 그러했듯 자신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당연히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번식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인생의 당연한 최종 목표라고 여기는 바람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사는 시스템이 자기랑 맞지 않는데도 돼지 뒷고기랑 그 소주 처먹으면서 이게 바로 삶의 무게야 이 쉬펄 이러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살아오다 보니까 그 무게와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혼한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들 딸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밖에 나가면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집구석 들어왔다 하면은 UFC 은간호 빙의해서 가족들 때리고 괴롭히고, 이렇듯 그 행복하다는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놓고는 개짓거리 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아무튼 얘기가 딴 길로 좀 샜는데, 일단 잔 한 잔 쭉 들이키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나는 내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고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데, 과연 결혼이라는 게 이러한 나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보자는 거지. 먼저 결혼을 하면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뒤따르는데, 한국에서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 이 두 명의 만남이 아니라 20-30년 동안 서로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다른 두 집안의 만남이라잖아. 알지도 못하는 상대쪽 부모를 마치 내 부모처럼 떠받들어야 하는 게 사위의 도리이자 며느리의 도리가 되는 거지. 우리 둘이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상대편 부모가 뭔가 자꾸 나에게 효도를 하시길 바라는 눈치고, 남편이라는 놈은 한술 더 떠서 자기야 우리 결혼도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딸처럼 애교도 부리고 좀 그렇게 해줄 수 없을까? 이 지랄을 하고 있어. 아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집 부모한테 어떻게 아들처럼 딸처럼 살갑게 굴고 효도를 제깍제깍 하냐고. 아무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안위까지 생각해야 하는 책임감은 크나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거야. 결혼을 했더니 상대방 부모가 큰 병이 났다거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거 네가 부양해야 되는 거 알지? 허구헌날 뉴스에 나오는 거 보지 않았니? 고부 갈등, 시월드, 제사 문제, 명절 때 친정을 먼저 가니 시댁에 하루 더 있었니? 그로 인해 급상승하는 이혼율. 이 모든 게 원인이 뭘까?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전혀 상관없었을 골치 아픈 문제들이잖아.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30대에 결혼해서 90살에 뼈다구 돼가지고 관속에 들어간다고 치자. 남은 60년을 단 한 사람과 살아야 하는데, 연애도 길어봤자 고작 1-2년밖에 안 해본 우리가 이 사람이라면은 한평생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오만하고 섣부른 생각인 것 같다는 거지. 그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내 가족을 보고 내 주변을 보면 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여태까지 행복하게 지내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불행한 가정도 되게 많거든. 직장에서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다고 평판이 자자한 부모들도 집에 들어오면은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그 상대방한테 하루 종일 짜증내고 비난하고 날선 말투로 공격하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대하고, 이해는커녕 말 자체가 안 통해서 각방 쓴 지는 한 20년 됐고, 그분들도 연애할 때는 결혼해달라고 러브레터 쓰고 기타 들고 막 포크송 치고 꼬시려고 비싼 거 사쳐 먹이고 그랬던 사람들이야. 다른 주변도 봐봐.
봐. 잘 살고 있는 내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한다고 욕하면서 서로 소송 중인 친구도 있고, 결혼하지 말고 제발 혼자 살아, 너라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달라고 이 새끼야, 이렇게 술 취하면은 항상 울부짖는 내 퐁퐁남 친구들도 있고, 회사를 가도 내 팀 12명 중에 3명이 이혼했고 나머지들 중 2명은 회사 끝나면은 코로나고 나발이고 집구석 들어가기 싫다고 술 처먹자고 맨날 꼬셔. 사랑을 해서 결혼은 했지만 살아보니까 사랑이 밥 먹여준 게 아니었고 너무 부딪히고 너무 불편하고 이 정도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스템인지 몰랐다고들 하거든. 그러니까 결혼해서 불행하다고 외치는 이 사람들이 나쁘고 이상한 사람인 게 아니라 그냥 결혼이 안 맞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야. 법적인 제도는 또 어때? 내가 스스로 일해서 일궈낸 자산들인데 이혼을 하면은 절반을 떼서 줘야 한다네? 결혼하기 전부터 혼자서 모아온 자산이라고 해도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이혼하면은 줘야 되는 거 알지? 피땀 흘려 모은 주식, 부동산 등등 싹싹 긁어서 이혼하는 상대한테 5대5로 나눠서 줘야 한다는 이런 세상천지 개소리가 어딨어. 물론 남녀를 떠나서 말하는 거야. 스스로 일궈낸 자산들이 어마어마한 여성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것 봐봐. 결혼을 하기 전 재산도 인정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던 재산을 분할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우 무서워. 결혼하기 전에 있던 재산까지 뺏어가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는 것 봐. 결혼은 했지만 살아보니 자기 결정이 틀렸던 거고, 그래서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내 피땀의 절반을 턱 내놓아야 하는 그 리스크. 이 리스크 감당 가능하나? 감당 가능하고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기가 한잔 해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잭스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 1년만 농구해봐. 분위기 잡고 잭스 하기는커녕 왜 똥 싸고 물 안 내리냐고. 이게 사람 똥이야 소새끼 똥이야 진짜. 이럴걸? 안 이럴 것 같다고? 자기 연인은 똥 같은 거 안 싼다고? 혹시 아다새끼세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심했네요. 남편들이 막 의무방어전 하는 날이라고 무섭다는 말이 진짜 농담 같지. 여자들이 남편이 치근덕거린다고 대가리 깨고 싶다는 말이 뻥인 것 같지. 당장 인터넷에 잭스리스 쳐봐. 하기 싫어요. 해주질 않아요. 해도 즐겁지 않아요. 5년째 한 번도 안 했어요. 별의별 사연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이거 봐봐. 이거 봐. 와,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니 찾아오는 경제적 문제에다가 현실에 부딪히기도 하고, 같이 사는 집이라는 몇 평 남짓한 한 공간에서 서로 갈등 빚고 상처를 주고받다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데 그게 하고 싶겠니? 물론 잘 맞아서 행복한 성생활을 하는 부부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걸 알아두라고. 이게 진짜고 이게 현실이야. 네가 이렇게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한평생 외롭게 살다가 비참하게 고독사 해라 이러는데, 그럼 죽지 뭐. 죽을게. 아니 사람은 언제든 죽는데 살다가 혼자 죽으면 어때? 그게 내 인생이겠지. 죽어서 영혼이 막 몸에서 떠나가는데 고독사해서 죽어있는 내 몸을 보고 아이고 고독사해서 너무 후회된다, 조금만 더 우아하고 요염하게 죽을걸, 이럴 것 같니? 집에서 고독사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발견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잖아. 고독사의 원인은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가 점점 노동력을 상실해서 약해져 갈 때 나를 받쳐줄 든든한 자산과 재력이 있냐 없냐 아닐까? 그리고 결혼을 안 한다는 소리를 하면 항상 고독사 한다, 비참하게 산다,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데, 자 그럼 나도 결혼을 해서 줬던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상대가 고유정 같은 사람이라면, 결혼을 안 했으면 목숨 잃을 일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무서워. 무서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경제권을 넘겼다. 나 몰래 친정에 용돈 하라고 매달 150만원씩 보냈네? 나는 용돈 15만원 받고 매일 음식물 쓰레기 잘 버리고 오면은 담배값 하라고 5만원 추가로 받고 살았는데 150만원? 자 봐봐, 나도 이런 극단적인 예시에 얼마든지 들 수 있어. 자 그렇다고 이성을 만나지 말고 혼자 외롭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 남자건 여자건 요즘 10대부터도 결혼을 안 하겠다라더니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엄청 늘었어. 결혼이라는 시스템에 묶여서 감당 못할 큰 책임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게 싫다는 이유로 누군가와 사랑을 하면서 만나되 결혼은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형태의 관계가 드문 케이스가 아니잖아. 각자 짊어져야 하는 책임은 각자가 스스로 안고 가면서 서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며 살아가는 거지.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복지나 시스템이 미비하지만 이런 부분도 점차 바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자,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결정하면은 되돌리기 힘들다는 큰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내 기질에 맞지 않은 결혼을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서 하기보다는 어렵게 쌓은 커리어도 유지하고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그 맛있는 걸 먹고 재밌는 게 있으면 내가 그 재밌는 걸 하고 가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그걸 하는 인생 멋지지 않니? 내 인생이잖아.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결혼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결혼이라는 큰 행사가 애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맞지 않는 사람이 어거지로 결혼을 하면 재산 다 털리고 평생 이혼남 이혼녀 타이틀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하자.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다. 오케이? 그 긴 연설 그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막자 한번 쳐줘. 이제 막자 하고 일어나자. 결혼은 미친 짓이야.